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5월 20일 금요일이고 오후 4시 22분인데 비트코인 현재 3,860만원대. 어제 일봉상으로 원화 기준으로 좀 상승을 4.5% 정도 좀 강하게 해줬는데 지금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죠.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무빙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쭉 하락을 추가적으로 준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서 현재 이 구간, 이 일직선 구간이 바로 작년에 최저점을 찍었던 28.8K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을 일단 안 깨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요 지지 라인 자체가 확대를 좀 해보면은 이 주봉상으로 작년에 바닥을 뒤졌던, 그러니까 작년 최저점이죠. 이때도 최저점이고 이렇게 들어 올린 자리를 지금 일단은 안 깨고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이런 역대급 거래량, 바닥에서 들어온 역대급 거래량 이후에는 결국에 일정 부분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거대한 롱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반등을 저는 좀 상당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의 거래량들이 돌았을 때 이후에 항상 크게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고래들이 어떤 축적 단계에 있고, 이 축적 단계가 끝났을 때 대규모의 불장 랠리가 한번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요거 이상을 넘겨주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근거에 대해서는 요 당시 2018년도 1월달에 11월달에 크게 하락을 준 이후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어느 정도 해주다가 그 이후에 폭 빠졌다가 그 이후에 그거를 돌파해서 날려주는 거대한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큰 하락 이후에 한 팔을 더 때려 맞은, 그러니까 루나 사태로 인해서 한 팔을 더 내려왔지만은 이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할 수는 있지만은 추세 반전하는 양봉, 그러니까 쭉 여기서 쳐올리는 장대 양봉이 하나 터져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쳐올리는 양봉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이런 구간에서 대규모로 알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3배율 5배율 롱을 잡았을 때 상당한 규모의 랠리를 한 2달 정도의 상승장 우리가 맞아 드릴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이다. 그래서 좀 더 요 바닥권 횡보가 끝나게 되면은 요 때와 마찬가지 이 횡보하면서 떨어졌던 이 라인 자체를 넘겨버리는 상승이 한번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당시 2018년도 말에 있었던 요 하락 이후에 되돌림, 그리고 오버슈팅 구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 요 구간에서 크게 한번 낙차를 주고 이제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림. 그랬을 때 이제 60K까지도 좀 터치를 해줄 수 있겠죠. 55K에서 60K 정도까지는 터치해주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러려면 일단 장대 양봉이 하나 좀 쭉 솟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하나 제대로 터져주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바닥 삼아서 이런 식의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15분봉 상으로도 봤을 때도 어제 여기 28.6K 찍고 쭉 나스닥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은 상당히 준수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30.7K를 찍어주고 좀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금 다시 되돌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저점 라인 있죠. 최근에 여기서 찍었던, 방금 전에 찍은 이 저점 라인, 정확하게 29.8K인데 요 라인만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1K 31,000달러까지도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점진적인 우상향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이때의 저점 있죠. 31.4K인데 요 라인까지 좀 넘겨주면서 끝내야 좋습니다. 그림 자체가. 그래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패턴,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는 패턴이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추세를 이제 돌리는 그림, 그리고 장대 터져주면은 이제 완전히 상방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앞에 이자를 보는 구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 구간일 수가 있고, 만약에 주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은 8주 연속의 음봉이죠. 8연속 주봉으로 음봉 이후에는 이제 양봉 전환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색깔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이후에 반대 현상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같은 이제 초록색 메로나빔으로 인해서 양봉이 계속 터지면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눌렸다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상당히 지루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어제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와줬고, 특히나 일봉으로 보면은 이 고점 부분을 살짝 못 넘
넘겨준 게 아쉽긴 하지만 이 직전의 음봉을 그러니까 다 잡아먹 하지만 일정 부분을 거의 키 맞춤 정도까지는 해주는 양봉이 나왔었고, 물론 오늘까지 양봉이 쭉 쳐주면서 31.5 라인, 요 라인이죠. 몸통 끝부분 31.4 라인만 좀 넘겨주게 되면은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봉으로 보셔도 그동안에 우리가 쭉 하락 채널, 여기서부터 쭉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그렸었죠. 근데 이 위에서 차트가 어쨌든 간에 놀아주고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2시간봉으로도 쭉 내려오다 그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뚫어주지를 못했던 구간을 지금 일단 강력하게 뚫어주고 위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해주려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평선 자체가 옆으로 눕게 되고 캔들이 위에 놀게 되는 이 정배열의 초입 구간으로 들어감으로써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추세가 반전되는 그런 구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옆으로 기게 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이 박스를 뚫어내는 순간은 우리가 이제 추세 반전의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식 우상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은 일단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어제 좀 상당히 반등을 많이 해준 거는 좀 긍정적이고, 자, 시간봉으로 이제 이평선, 이 시간봉으로 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놀아주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래서 옆으로 기다가 위로 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알트코인들도 좀 보시면 오늘 제로엑스, 코스모스 이런 거, 진리카, 위믹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위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거래량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어쨌든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추진을 한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래도 대한민국 굴지의 K게임,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미르4라는 또 글로벌 히트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어서 미르5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위믹스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히트작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게임사들이 히트작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위믹스 충분히 모아갈 만하다. 저는 충분히 4,000원에서 5,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지금 쭉 너무 많이 떨어졌고 시가총액이 현재 이제 4조 원대인데,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이 정도 빠졌으면은 여기도 이 정도 빠지고 나서 강하게 이 정도 되돌림이 나왔었죠. 충분히 저는 28,000원, 7,000원짜리까지는 코스모스 충분히 지금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봐도 어느 정도 되돌림이 좀 세게 나오고 있고, 오늘 상승률도 상위에 랭크돼 있을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바닥이 이제 확인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도 바닥을 대규모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 이후에 이런 상승 나오는 반등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카이버 네트워크도 같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요런 구간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충분히 쭉쭉 올라와서 지금 3,400원까지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버 네트워크랑 같은 패턴으로 인해서 이 코스모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카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은 요 정도 1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 우리가 조금 한번 저가 매수 해볼 수 있는 코인들은 코스모스, 진리카, 위믹스 이런 것들 이제 소액 접근해보면 충분히 저는 반등을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총도 좀 무거운 편이야.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4,800억대고 이미 14%까지 반등을 준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제로엑스도 오늘 그래도 상승률 1등 정도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 그리고 꺾이지 않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락장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조금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튀어 올라준 코인이 바로 디센트럴랜드 코인이죠. 이 구간에서 42%, 이튿날 28%까지 찍으면서 이 당시에 저점 대비해서 100%에 가까운 상승을 주고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 800원대를 찍고 1800원까지 상승을 주고 지금은 한 14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되돌림을 줬으면은 저는 충분히 디센트럴랜드 N자 형태로 그 다음 목표가 2,000원에서 2,200원짜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눌렸을 때, 이렇게 눌려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사놓게 되면은, 물론 여기까지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비트가 빠지게 되면은. 그렇지만은 이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절반짜리 부근이나 그 이하 구간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매수를 받아놓게 되면은
이후에 상승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 A파동, B파동, C파동, N자로 가는 파동을 한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샌드박스나 엔진 코인 이런 플레이 뎁도 다 이제 메타버스 코인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도 나왔죠. 코인베이스 상장 예정 종목에 샌드박스를 추가해놨기 때문에 샌드박스도 조만간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상장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런 저점권에서 그런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한번 대대적인 펌핑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말. 그리고 이더리움 2.0도 빠르면 8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 요렇게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뭐 2.0 그다음에 포스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이더리움도 요런 식의 전고를 돌파하는 패턴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조금 힘겨운 시기고 코인의 어떤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고 그동안에 특히나 이제 루나 사태 때문에 투심이 많이 얼어붙어 있지만은 그럴수록 이 공포가 만연한 이런 저점권에서 요 당시와 같은 이런 저점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하반기장에 반등을 먹을 수 있겠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개미들이 지금 전부 털리고 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S&P 500 지수 개별주들에 대해서도 개미들 매도세가 3개월 동안 지속이 됐고, 특히나 19년 1월 달부터 모아온 주식들에 대해서 거의 절반 정도를 특히 나스닥에서 매도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19년 1월부터 모아온 물량의 52%를 매도를 쳤다라는 거는 상당히 엄청난 물량을 매도를 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스닥 차트가 그동안에 또 워낙 큰 폭의 하락을 좀 기록을 했고 이 과정에서 개미들의 50%는 떠나갔다. 자,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털려 나간 지금 시점에서 이 나스닥이 현재 선물은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1.4%까지 상당히 강하게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10시 반에 개장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차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이번 주에 나스닥이 바닥을 찍고 큰 폭의 반등을 해줬지만은 엊그저께 쭉 떨어지고 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만 끝나주게 돼도 다음 주부터 여기를 뚫어내는 상승,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도 추세를 돌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나스닥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V자 반등이 터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비트코인도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8주 연속 음봉을 계속해서 내리박은 상황에서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전을 해준다. 그럼 다음 주에는 주봉이 양봉이 뜨게 되면서 이런 식의 형태, 이런 식의 랠리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반등의 기미가 지금 잘 나와주고 있고 차트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약간 이제 발사대의 형태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 보시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롱 물량이거든요. 비트파이넥스 롱은 이미 뭐 역대급으로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물 거래소 이 바이낸스의 롱 물량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현물 매수세입니다. 현물 매수세가 사실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요게 이제 어제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차트 모양인데, 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현물 매수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뒤에 보이는 보라색 선도 선물 매수세죠. 그러니까 현물 매수세, 선물 매수세가 좀 동시에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선물 매수세는 롱이 강하게 터질 때 좀 강하게 더 붙는 거고 조정 나올 때는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더 밀어붙이는 힘이 선물 때문에 생기는 거고, 떨어질 때는 반대로 이제 아래로 하방으로 미는 힘이 선물 물량 때문에, 레버리지 물량 때문에 더 이제 세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노란색 현물 물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관들이나 고래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물량을 모은 다음에는 이 축적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아마도 요 정도의 어떤 기간, 뭐 요 정도의 이제 짧은 축적 기간 이후에 상방으로 강하게 말아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어느 정도 되돌리면 나오는 겁니다. 하이버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이거는 사실 공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으면은 어느
어느 정도 튕겨 올라가듯이 이제 중력의 법칙, 그다음에 만류인력의 법칙, 자연의 법칙인 것이죠.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내다 꽂았으면은 그 다음에 반대로 무지막지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시장은, 코인 시장은 선물이 있기 때문이죠. 얘네들이 여기서 숏을 잡고 무지막지하게 내렸으면은 그 다음에 롱을 잡아요. 무지막지하게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가격을 내릴 게 들어갔던 비용을 회수하면서 다시 롱으로 쌍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비트코인 시장엔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방향성이 나오고, 또 역추세가 나올 땐 반대 방향으로도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이보 네트워크가 이렇게 내다 꽂고 올라갔듯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의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은 이제는 이 정도로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는 지표는 역대 지금 지갑 개수, 비트코인 1개에서 10개, 1개 미만, 100개에서 1000개, 이게 고래들, 1000개에서 10,000개 고래들의 평단가입니다.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지금 평단이 24K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왜? 안 파니까. 안 팔아요. 어차피 비트코인 팔 생각이 없는 애들입니다, 얘네들. 이런 물량 1개에서 10개짜리 지갑이나 뭐 좀 던질 수는 있어도 이런 100개에서 1000개짜리, 1000개에서 10,000개짜리 지갑들의 평균 평단가 좀 26K, 24K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라는 거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얘네들이 팔까? 손해보고 팔지는 않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역사상 뭐 이런 출렁임이 있었어도 항상 그 출렁이는 구간 고점 돌파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고래들의 평단가 자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지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거의 25K, 26K까지도 위협하는 하락이 나왔었죠. 그럼 이 라인에서의 받쳐줬던 하락 자체가 최저까지 찍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선물 기준으로 26.7K를 찍어줬던 이 구간 자체가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때가 됐다. 저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좀 어느 정도 추세를 전환시키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봉이 8개가 꽂혔는데 이제는 양봉 최소 2-3개 나올 때는 됐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화폐의 미래다. 어차피 올라간다.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약세더라도 우리는 계속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회사 전략에는 변함이 없고 절대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평단가가 지금 3만 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가에 거의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 구간을 어느 정도 바닥을 삼아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더블 바텀을 찍어주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도 그냥 외바닥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여기도 외바닥 찍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도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고래들이죠. 이더리움 고래들이 일단 이더리움이랑 마나, 디센트럴랜드죠. 이 디센트럴랜드를 상당히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디센트럴랜드가 최근에 바닥에서 찍어 올리는 상승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 고점 1800원 라인을 뚫어내는 상승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디센트럴랜드 우리가 지금부터 좀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충분히 2,000원 이상까지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오늘 44개국의 중앙은행과 그 금융 규제 기관들이 비트코인 비치를 방문해서 금융에 대한 포용, 은행 계좌 없는 뱅킹 서비스에 대해서 배웠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금융 포용에 좋다라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누구나 지갑만 만들고 거래소 계정만 만들면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기관이나 국가 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은행의 서비스를 못 받는 어떤 극빈층이나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그 혜택을 누리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도 봤듯이 최악의 상황에 우리의 재산을 어느 정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못 사는 나라들이겠죠.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 44개국 엘살바도르 근처에 뭐 그런 나라들이 이제 배워갔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런 후진국일수록 화폐 가치가 굉장히 안 좋죠. 달러 대비하면 거의 이제 쓰레기 정도 수준의 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서 채택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또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을 때도 투자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서 채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오늘 많이 배워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시계 브랜드죠. 태그 호이어. 자, 손흥민도 모델로 좀 활동을 했었던 요런 이제 아쿠아레이서 요런 모델로 굉장히 유명한 시계죠. 명품 시계 태그 호이어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을 통해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을 통해서 이 명품 시계들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최대 결제 금액은 이제 1만 달러 정도로 이제 제한은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뉴스죠. 이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거물들이 많고 고래들, 부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마이클 세일러 같은 이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도 뭐 만약에 시계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태그 호이어를 사게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게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단임과 동시에 이런 결제 수단을 늘림에 있어서 효과는 없고 좋은 효과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태그호이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계 브랜드들, 그 다음에 이제 명품 회사들이 하나 둘씩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시작점인 거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코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블록체인 시장은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나스닥 일단 선물은 계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추세 반전을 하는 모양은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1.8%씩 좀 상승을 해주면서 상당히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고무적이고 비트코인도 여기 쭉 이제 어제부터 상단으로 쭉 올린 이후에 크게 안 빠지면서 다시 한번 쳐올리려는 이런 무빙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좋은 점. 자,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어느 정도의 조금 요 정도의 장대 양봉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고점만 좀 넘겨주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좀 더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2K를 좀 두드려 주기만 해도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주봉의 어떤 반전, 추세가 반전되는 그런 주봉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8주를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 앞으로 3, 4주간은 우리가 좀 반등을 인간적으로 인륜적 반등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랬을 때 저는 상당히 좀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으로 코스모스, 위믹스, 질리카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씩 담아볼만 하고 특히나 디센트럴랜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구간을 좀 버텨냈을 때 이겨냈을 때 상당히 크게 또 반등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반등이 좀 크게 안 나온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게 되면은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 한국은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이죠. 굉장히 바쁘고 미국은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종소세와 세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쳤을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치면서는 숏을 잡는 게 국룰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저점에서는 다시 매수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부 매도를 쳤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끝나게 되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매수를 잡는다라는 거죠. 세력들도. 그래서 충분히 세력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이 5월하고 6월 이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인 불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6월 달에는 각종 블록체인 행사나 업비트에서도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이런 코로나 이후에 기지개를 펴는 전시 행사 등과 같은 이런 조금 호재성 행사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비트코인 합법화, 그럼 중국도 지금 채굴량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 그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인 하락 이후 저점 구간, 각종 온체인 데이터나 고래 지표도 저점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저는 추세 반전하는 시그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긴 투자 레이스에서 충분히 지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을 때 그 열매는 굉장히 달콤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마감을 하게 되면
되면은 또 토요일 일요일에 알트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또 나와주게 되는 그런 또 불장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말도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 나스닥은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나스닥의 움직임, 오늘 저녁에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 우리가 조금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좀 더 좋은 뉴스, 좋은 코인들을 또 발굴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